안녕하세요. 오늘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네, 커피 기계 운용 책에서는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요. 에스프레소의 운영. 그러면 우선 커피 기계의 운용, 에스프레소라는 거는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겠죠. 에스프레소는 여러분 카페에 가면 아메리카노 주문하시잖아요. 그러면 커피 기계에서 이렇게 커피를 추출을 하죠. 이거를 에스프레소라고 해요. 요거를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는 영어의 익스프레소와 같은 뜻으로서 단어 그대로 빠르게 만드는 커피다. 네, 우리가 주문하고 금방 커피가 나오죠. 그래서 빠르게 만드는 커피를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리스타는 칵테일을 만드는 바텐더하고 구분해서 커피를 만들고 서비스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여기에서 요거 한 샷, 요것도 한 샷. 그래서 커피 전문점에서 우리가 샷 추가해 주세요 하면 요거를 하나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투샷인 거고요. 에스프레소 머신, 에스프레소 추출 방법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커피 추출이 금속 또는 천을 이용해서 중력의 힘으로 물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의 힘으로 물을 흘리는 드립 방식이나 커피 가루와 물을 함께 넣고 끓이거나 이게 뭐였죠? 네, 이브릭이었죠. 그리고 우려내는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하여 마셨다. 그랬는데 이렇게 추출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 그래서 빨리 추출하는 머신을 개발해보자 해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으로 1855년에요.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산타이스가 증기의 압력을 이용한 커피 추출 기계를 선보이게 됐어요. 1855년이면 언제예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몇 년 전이죠? 네. 이렇게 1855년 이때에 이제 커피 머신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때 처음에 산타이스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때는 커피의 추출이 1시간에 많은 커피의 추출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기계가 복잡했고 또 조작이 어려워서 보급이 어려웠던 이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머신이 더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1901년에 루이지 베제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증기압을 이용한 커피 추출로 에스프레소 머신이 특허 출원을 했고요. 현재의 에스프레소 머신의 기본적인 방식을 확립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최초의 에스프레소 머신은 루이지 베제라가 개발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1903년에 그리고 파보니 에스프레소 머신 생산을 했고요. 1920년대에 타워형 기계를 이태리 커피숍에서 사용을 했고요. 이때는 1.5기압 그리고 물의 온도는 100도씨 이상으로 그러니까 수증기의 압력이 1.5기압이었고요. 그리고 물의 온도는 그렇게 되면 100도씨 이상에서 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물의 온도에서 커피가 추출이 이뤄지게 되다 보니까 커피의 탄맛 그리고 쓴맛 이런 맛들이 많이 추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보자 해서 1946년에 이제 1946년에 아킬레 가찌아라는 사람이요. 피스톤의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 피스톤의 방식을 적용을 함으로써 추출수 압을 9기압으로, 9기압으로 높였고요. 이렇게 추출수압이 높아지니까 물의 온도가 아주 높지 않아도 커피 추출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게 되었어요. 그냥 증기압에 의해서만 커피가 추출이 된다면요. 어떻게 증기압에 의해서 커피가 추출이 되느냐. 왜 우리 물을 끓일 때요. 냄비에다가 뚜껑을 닫고 물을 끓이게 되면 뚜껑이 들썩들썩 되는 거 있죠. 이 증기압이 바깥으로 나가려는 이런 성질에 의해서 물이 수증기압에 의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커피가 우러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거는 증기압이 계속 있어야지 커피가 빨리 추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기를 많이 만들려면 물의 온도를 높여야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커피에서 쓴맛과 따분맛 그리고
그런 맛들이 추출이 되는 거에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커피는 빨리 추출이 되면서 쓴맛을 없앨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다가 수압을 결합시키면 되겠죠. 피스톤의 방식이라는 거, 왜 우리 주사기 있죠, 주사기 에어로프레스가 그 피스톤의 방식이었잖아요. 주사기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물의 압력을 빨리 내려가게끔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구기압의 수압을 적용을 시켰더니 이 머신을 처음에 딱 만들어 놨더니요, 그때는 그 전에는 없었던 크레마라는 게 만들어진, 이렇게 보인 거예요. 크레마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커피 위에 떠 있는 황금색의 거품, 이거를 크레마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머신에서는 보이지 않았었던 이 황금색의 거품이 이 구기압의 압력을 적용을 했더니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더니요, 크림처럼 부드럽다. 그래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크림이다 해서 크레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이때 아킬레 가치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머신은 구조가 단순했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의 편리성으로 오늘날까지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돼서 신발리에 의해서 수압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피스톤 방식 수압 방식으로 피스톤을 작동하는 머신이 개발이 됐고요. 1960년대 발렌테에 의해서 페마 261 전동 머신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네, 처음에 가찌아에서는 피스톤 방식이었어요. 여기 위에 이렇게 손잡이가 길쭉하게 막대기처럼 달려있죠. 이걸 위에서 아래로 꾹 누르면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압을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해야지 됐겠죠. 사람이 직접 하니까 힘이 센 사람, 힘이 약한 사람, 이 압력이 다 다르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커피의 맛도 달라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발리 수압 방식으로 피스톤을 작동하는 머신, 그리고 페마 261 전동 머신이 개발이 되게 되죠. 버튼만 누르면 커피가 나오는 거, 이런 전동 머신, 사람이 직접 손으로 힘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힘이 적게 가고 간편해졌죠. 이런 머신이 개발이 됐어요. 이 디자인은 꽤 이뻐서 현대 지금에도 많이 이 디자인이 지금도 이 디자인의 머신이 나오고 있어요. 수동 머신은 손잡이가 이렇게 길게 달려 있어서 사람이 직접 이걸로 움직여서 아래로 쭉 내리고 위로 올리고, 이거 아직도 이런 수동 머신이 나와요.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인테리어용으로도 되게 멋있어 보이죠. 인테리어용으로 멋있어 보이는 머신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카페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워요. 만약에 점심시간에 손님이 왔는데 100명이 왔다고 해볼게요. 이거 100번 올렸다 내렸다 너무 팔 아프겠죠. 네, 이거 그래서 아주 바쁜 카페에서는 실용화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네, 그리고 반자동 머신의 종류에는 또 반자동 머신이 있는데요. 이 반자동 머신은 버튼이 여러 개 있지 않고 온, 오프 버튼만 있어요. 온, 오프. 그러니까 내가 누르면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누르면 물이 꺼지는 이 버튼만 있다가요. 요것도 그냥 더 쉽게 가자, 더 쉽게 한 번 눌러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물량을 감지해서 그만큼의 물량만 나오면 딱 멈추게 되는 자동 머신이 나와요. 자동 머신. 자동 머신 여기 보시면 버튼이 여러 개 있죠. 이렇게 여기 네모난 게 여러 개 있죠. 그리고 이거는 두 개가 있으니까 투 그룹 머신이에요. 이게 버튼이 여러 개 있어서 이 버튼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잔이 조그만한 거, 뭐 잔이 큰 거, 잔이 하나, 잔이 두 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만큼의 물량만 나오면 자동으로 물량이 조절돼서 커피 머신이 꺼지는 자동 머신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고요. 전자동 머신은요. 여기에 아주 커피를 담는 그라인더의 호퍼가 달려 있고, 아메리카노 버튼 딱 누르면 아메리카노가 나오고, 또
카푸치노 버튼 딱 누르면 카푸치노가 만들어지고, 이런 게 전자동 머신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거 주로 뷔페 식당 같은 데 가시면 그런 데 있죠. 이게 전자동 머신이에요. 완전 자동 머신이라고도 합니다. 완전 자동 머신이라고도 해요. 이 완전 자동 머신은 머신 내부에 그라인더가 내장이 되어 있고, 자동 머신, 반자동 머신, 수동 머신은 그라인더가 따로 있어서 커피를 따로 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반면, 얘는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쫙 나오는 거, 이게 전자동 머신, 완전 자동 머신이라고 합니다. 네, 수동 머신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피스톤을 움직여주니까, 이 피스톤을 움직여주다 보니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자동 머신은 별도의 그라인더가 있어서 그 그라인더를 통해서, 그라인더에서 커피를 분쇄를 한 거를 담아 가지고 이 포타필터에 담아서 여기다가 장착을 하면 커피가 나오게 되는 거. 네, 그게 이제 온, 오프로만 버튼이 되어 있어서 플로우 미터가 없다. 플로우 미터는 물량을 감지하는 부품인데요. 이 플로우 미터가 없는 거, 그게 반자동 머신이에요. 온, 오프. 누르면 물이 켜지고 누르면 꺼지는 거. 그리고 자동 머신은 별도의 그라인더를 통해서 탬핑 작업을 하고 추출을 하는데, 메모리 칩 플로우 미터가 들어 있어서 알아서 그만큼의 물량만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꺼지는 거, 그게 자동 머신이고요. 완전 자동 머신은 여기처럼 버튼만 누르면, 그라인더도 여기 내장되어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커피가 갈아지고 추출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완전 자동 머신입니다. 네, 그라인더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커피 머신의 그런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에스프레소 머신의 기능과 구조. 161페이지 책에 보시면, 책에는 이게 여기 하나, 둘, 이 손잡이 있는 게 3개가 있죠. 이거는 3그룹 머신이라고 하고요. 여기 우리 그림에 있는 거는 2그룹 머신이라고 해요. 요건 2개가 있죠. 이거는 2그룹 머신, 이 손잡이가 3개가 있으면 3그룹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스프레소 머신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에 전원 버튼 또는 머신에 따라서 이 아랫부분에 메인 스위치가 있는 것도 있어요. 메인 스위치를 우선 켜게 되면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는 물을, 여기 있는 버튼을 뚝 누르면 여기에서 뜨거운 물이 나와서 커피가 추출이 되죠. 메인 스위치를 누르고 나서 TV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에스프레소 머신은요, 뜨거운 물이 나와야지 되니까 이 안에 보일러가 들어있고, 보일러 안에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담아지는 차가운 물이 뜨겁게 데워지게 돼요. 이렇게 뜨겁게 데워지는 데는 머신에 따라서 한 10분에서 뭐 30분까지 걸리는 머신도 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야 전기를 전원을 켜고 나서 보일러 안에 물이 끓기 시작해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알반제 물의 온도가 되고요. 또 우유를 데워서 카푸치노를 만들 수 있는 스팀이 나오는 스팀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선 전원을 켜시고,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어요. 이 버튼들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자동 머신이죠. 자동 머신. 그림 플로우 미터가 있는 자동 머신인데요.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버튼들이 있고, 그 버튼에는 물량을 여러분들 사용자가 사용법을 보시고 다 물량을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에 게이지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워터 프레셔 마노미터라고, 이제 수압을 알려주는, 추출 수압을 알려주는 펌프의 압력을 표시해주는 압력 게이지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 안에 물이 팔팔팔팔 끓어지고, 그리고 스팀을 할 수 있는 수증기가 얼마큼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보일러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 게이지가 있어요.
이 압력 게이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한 1에서 1.5 정도의 수치가 와야지 적정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끓는 물, 그리고 70%의 끓는 물, 30%의 수증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표시하게 돼요. 그래서 전원을 켜고 나서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언제쯤 사용하면 될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때 이 게이지를 보면 이 게이지의 숫자가 1에서 1.5 사이에 왔으면 이제 머신을 사용해도 되는 때가 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게이지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요 판, 여기에다가는 커피 잔을 내려놓게 되죠. 요 부분이 드립 트레이라고 하는데요. 드립 트레이에는 드립 트레이 그릴이라고 해서 또 그릴이 하나 얹어져 있는 머신도 있고 그릴이 없는 머신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에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는 우유를 데우는 스팀이 나오는 스팀 노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스팀 노즐을 여기에 위에 있는 걸로 틀어주게 되는 버튼식도 있고 레버식도 있고 다이얼식도 있고 인데요. 이 그림은 다이얼식이에요. 자, 그러면 동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머신이 커피 머신인데요. 여기 아래, 여기 동그라미 거 보이죠? 여기, 요거가 전원 버튼이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고요. 예, 전원을 키면 여기 불이 들어오게 돼요. 여기 이제 전원 버튼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있는 것도 같이 키면 위에 워머가 들어오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잠깐만 여기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죠. 자꾸 지나가네요. 네.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그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잔이 그려져 있는데 잔 하나 밑에까지 조금 칠해져 있고, 요거는 잔이 하나인데 위에까지 칠해져 있고, 요거는 잔이 두 개고 조금 칠해져 있고, 요거는 잔이 두 개인데 많이 칠해져 있고, 요거는 큰 주전자가 그려져 있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요, 물량 잔 하나 요만큼 내릴 때까지만 물이 나오고 알아서 멈춰라, 이런 버튼이고요. 요거는 잔이 두 개에 요만큼 나오면 잔이 물이 멈춰라 하는 버튼이에요. 요 물량은 다 자기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주전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버튼은요,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는, 그러니까 온오프 버튼과 같이 물이 계속 많이 나오게끔 하는 버튼이에요. 근데 요것도 요 버튼처럼 물이 많이 나오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요것도 뭐 요것처럼 물이 조금만 나오고 멈추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사용자가 사용법을 확인한 후에 마음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그룹 헤드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포타 필터를 여기에서 분리를 했죠. 자, 이렇게 분리를 하죠. 이게 포타 필터라고 하고요. 요 안에는 요 안에 커피를 담게 돼요. 이 포타 필터에 안에다가 커피를 담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투샷이 나오게끔 추출할 수 있는 포타 필터예요. 포타 필터의 바스켓이 그래서 좀 더 커요. 그룹 헤드에서 포타 필터를 분리했어요. 이 윗부분이 샤워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샤워 스크린. 요 부분은 샤워 스크린이고요. 요 안쪽에 포타 필터가 여기에 결합이 되는 요곳에는요, 가스킷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스킷. 그게 없다면 포타 필터도 쇠고 그룹 헤드도 쇠고, 그렇게 되면 쇠끼리 있다 보면 물이 새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압력밥솥,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압력밥솥도 보면 고무 바킹이 있잖아요. 김이 새어나가지 말라고 고무 바킹이 있는데, 여기도 물이 새어나가지 말라고 하는 고무 바킹이 있어요. 이거를 이름을 가스켓이라고 해요. 네, 이 부분은 그룹 헤드, 여기에 있는 거는 포타 필터, 이렇게
뺐다가 껐다가 하고요. 여기에 있는 버튼 눌러 볼게요. 물이 나오죠. 여기 있는 것도 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 버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량이 나오면 알아서 멈추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스팀 노즐을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스팀 노즐은요, 위로 올리면 잡고 있어야지 되고요, 아래로 내리면 고정이 된 상태로 스팀이 나와요. 자, 누르고 있으니까 스팀이 나오죠. 아래로 내려볼게요. 아래로 내려놓으면 손을 떼어도 스팀이 나와요. 이렇게 고정이 되면서 스팀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머신이고요.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윗부분에는요, 지금 잔이 올려져 있죠. 잔이 올려져 있는데 이 윗부분은 따뜻해요. 왜냐면 이 안에 머신 안쪽에 보일러가 있는데 그 보일러는 뜨거운 물이 팔팔팔팔 끓는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과열이 되지 말라고 열을 방출할 수 있게끔 에스프레소 머신의 윗부분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열이 바깥으로 방출이 돼서 과열이 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윗부분이 따뜻하니까 잔을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잔도 따뜻하게 예열할 수 있기는 한데, 만약에 여기 윗부분으로 물이 들어가게 된다면요. 물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머신은 전기를 사용하는 전열기구죠. 그래서 이 안에 내부를 뜯어보면요, 전선이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전선에 물이 닿게 되고 또 기판에도 물이 닿게 되면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는 물기를 꼭 제거해서 올려놓는, 잔을 올려놓아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이 머신 위쪽을 통해서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끔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기에 게이지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게이지가, 이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바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위에 있는 거는 1, 1.5, 1, 1.5, 2.5 이렇게 나가는 작은 숫자가 적혀 있고요. 여기는 5, 10, 15 이렇게 되는 큰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 숫자가 위에 있는 게 보일러의 압력을 나타내주는 숫자인데요. 1에서 1.5 사이에 바늘이 갔을 때 사용을 해야지 그 안에 70%의 끓는 물, 30%의 수증기가 들어가 있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1.5를 넘어가게 되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건 뭐예요? 위험하다는 거겠죠. 1.5보다 압력이 더 높으면 수증기의 압력을 나타내 주는 건데, 수증기의 압력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를 해요. 수증기의 압력이 매우 높다는 거는 수증기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다, 과열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할 때는 이 바늘이 1에서 1.5 사이에 왔을 때 사용을 하셔야 되고, 1보다 밑에 있을 때는 온도가 너무 낮다는 거, 1.5보다 너무 뒤로 있을 때는 온도가 너무 높다는 걸 의미를 하니까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할 때는 이 게이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해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추출수압의 게이지예요. 아까 전에 그 포타 필터를 뺐던 그 버튼들 있죠? 그 버튼을 누르면 추출수압이 나타내는 이 바늘이 구로 움직이게 돼요. 구로. 이 추출수압이 9가 적당하고요. 9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압력이 너무 세다는 거죠. 물살이 굉장히 세다는 걸 의미를 해요. 물살이 굉장히 세면 커피가 아주 빨리 뽑아지겠죠. 커피가 아주 빨리 뽑아지면 커피하고 물하고 접해지는 시간이 너무 짧아져서 커피의 성분이 조금 추출되는 과소 추출, 즉 연하게 추출이 되게 되고요. 반대로 이 바늘이 9보다 아래쪽의 숫자로 가게 되면 너무 수압이 낮아요. 그러니까 물살이 너무 세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의 추출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걸
나타내요. 자, 이쪽에 지금 여기 잠깐 보시면 요 손잡이가 있는 게 포타 필터죠. 포타 필터도 지금 이건 두 개인 투그룹 머신이고요. 수증기도 두 개 양쪽에서 나오게 돼요. 아래로 내리고 위로 하면 잡고 있어야지 되는 이 머신이고요. 네, 여기까지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